안녕하세요. 주식 왕초보에게 꼭 필요한, 다시 갈게. 안녕하세요. 주식 왕초보에게 꼭 필요한 에시스 강의 대주레이더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를 그동안 말씀드렸던 콘텐츠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숏 유지 종목, 그 다음에 대차 상위, 그리고 융자 상위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자, 융자 상위, 융자 상위면 융자가 제일 많은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융자 상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융자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도 주식 거래할 때 빌리는 물량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물량들을 어떤 종목들이 그 물량들이 제일 많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융자 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융자가 많은 종목들이 왜 안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 자금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주식이 올라가는데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100만 원을 빌려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건 빌린 돈이죠? 이건 빌린 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 융자 잔고가 될 겁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200만 원을 가지고 융자를 합쳐서 2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식 투자를 제가 잘해서 이제 100% 정도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40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의 수익금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일단 요 100만 원 신용융자 잔고를 갚아야 되겠죠. 자, 갖고 나서 일단 300만 원이 된 거고, 그럼 제 수익률은 한 200%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게임이 되겠죠. 100만 원 가지고 투자했으면 저는 100만 원밖에 수익을 못 냈을 텐데, 지금 돈을 빌려서 하니까 저는 이제 뭐 원금 빼고 나니까 200만 원.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100만 원 빼고 나면은 이제 200만 원이죠. 그래서 200만 원 수익을 낸 거거든요. 상당히 좀 나이스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대로 됐을 경우라고 한번 제가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데이터, 그 설명들이 하나 중요한 데이터는 여기선 융자 잔고가 100만 원이 늘었을 거고 융자 잔고가 100만 원이 줄었을 거다라는 거죠. 갚았으니까. 요까지만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예로 한번 좀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100만 원을 이제 융자 잔고를 가지고 융자를 해서 또다시 융자를 내서 융자 잔고가 올라갔겠죠? 융자를 내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걸 400으로 만들었어요. 100% 수익을 내서. 근데 이번에는 400이 낸 게 아니라 제가 100만 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100만 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100만 원은 누구 건가요? 제 건가요? 제 거가 아니라 융자 잔고를 다시 갚아야 되겠죠. 100만 원만큼 융자 잔고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돈을 빌렸으니까 담보된 주식을 매도를 해서 결국은 이제 주식을 갚아야 될 겁니다. 돈을 갚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요. 융자 잔고가 높은 기업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담보 청산, 그러니까 돈을 갚기 위한 반대 매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추가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매도 추가 물량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융자가 많은 기업들은 결국은 하락할 때 조금 더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 관련된 데이터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대목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텐데요. 어떤 데이터들을 보셔야 되냐면은 뭐 공매도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 증감률,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융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걱정들이 이제 좀 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융자가 드러나고 있는 기업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융자에 대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대차 증감률과 똑같이 나옵니다. 5일이라 세팅을 해놓으면은 5일간의 융자 잔고 변화율 20일이라고 만약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20일간의 융자가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라는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들로 되겠죠.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차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과 동일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융자 비율은 융자 잔고가 전체 상장 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융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커지는 위험들이 좀 하락에 대한 속도가 더 커질 위험들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차가 증가를 하고 있는 대차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융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차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융자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대차는 공매도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공매도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융자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대 매매, 청산 매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들이 제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만약에 융자 잔고가 높은 기업이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융자 잔고가 높은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공매도를 쏟아부어요. 그러면은 융자가 높은 기업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 반대 매매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 매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의 하락률은 더 깊어질 가능성들이 높겠죠. 때문에 대차 잔고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과 융자 잔고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 그러면 사실상 그 종목들은 대주매도로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대주매도를 하기가 싫다고 대주매도 좀 꺼려진다. 잘 안 해봤던 걸 꺼려진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매수를 자제하시는 전략들로 가져가시는 것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이러한 요인들까지도 잘 신경을 쓰셔서 주식 투자를 꼭 해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